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죠?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서. 자, 창업에 실패 후 재창업을 할 때 어떤 같은 분야로 다시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창업을 해봤는데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의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없어진다든가 혹은 어떤 고객의 트렌드가 바뀐다든가 어떤 정부의 규제가 새롭게 등장한다든가 이래서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시 뛰어들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재창업을 하는데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는 이제 창업가는 계속 어떤 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생각을 하고 꼭 같은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죠? 뭔가 확장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레드오션과 블루오션 중 어떤 것을 서치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의 성격에 따라서. 레드오션에서도 아주 과단 경쟁이지만 이미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내가 획기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면 뭐 과감하게 레드오션 뛰어들 수도 있는 거고 또 블루오션이라는 어떤 시장에서 갖는 리스크도 있죠.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거나 고객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관점을 어떤 내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과연 내 비즈니스 모델이 레드오션 시장에 맞는 건지 블루오션에 맞는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학생도 어떤 포괄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한 학기 동안에 진행됐던 영상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식한 TV에서 나왔던 그 시장 조사 그죠? 전시회에서 제가 찍은 영상들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를 통해서 아마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는 프로세스를 거쳐봤는데 이 학생은 이제 장애인 관련 보조기기 관련된 사업계획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렸던 학생입니다. 한번 이 학생이 궁금했던 질문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 먼저 한 학기 동안 열정에 넘치는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저는 수업 내용에 대한 궁금증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 강의 동안 구상했던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라는 것이 다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지만 사회적인 의미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 감사드립니다. 자, 이 비즈니스 모델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또 누구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도전되어야 될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전시회 같은 데 가보면 고령화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학생 경우는 이제 학생이니까 그러나 향후에 어떤 이제 창업 부분에 이제 들어간다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같은데 지원 정책들을 잘 스터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거와 관련된 이제 커뮤니티, 그죠? 커뮤니티 혹은 뭐 어떤 정부와 혹은 학계와 또 산업계의 어떤 그런 네트워킹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여를 해서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또 이미 구현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죠? 혹은 내가 이걸 했을 때 또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는지, 또 사업의 형태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검토를 해보는 프로세스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는 못 나가지만 일본의 3월달에 개호 관련 박람회 같은 게 있어요.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이런 보조기기, 핵과 관련된 그런 이제 품목들도 많이 나오고 또 국내 이제 전시회도 메디칼, 그죠? 의료기기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전시회 품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데를 한번 시장 조사를 해보고 직접 창업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한번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현장 시장 조사를 좀 많이 하시다 보면 좀 구체적인 어떤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학생의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 이제 유일한 우리 지금 48명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는데 유일하게 이제 장애인 보조기기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었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수강해준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한 학생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셨네요. 네, 저도
직접 외식업을 창업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외식업에 도전을 하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이 학생의 질문은 뭐냐면 디저트 카페로 운영하다 안정된 후에 밤에 주류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신고를 무엇으로 해야 더 좋을까요? 자, 글쎄요. 일단은 뭐 제가 아는 상식적인 에서는 이제 주류를 파는 그 업태가 되려면 그죠? 세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반 음식점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게 뭐 유흥주점은 아니잖아요, 그죠? 유흥주점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디저트 카페를 먼저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들, 그죠? 그래서 디저트 카페가 잘 된다면 굳이 뭐 주류 영업을 할 필요는 없겠죠. 주류 영업. 또 이제 주류 영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뭐 장사가 잘 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뭐 체력적으로나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 관련 전시회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 당장은 어차피 뭐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종 자체이기 때문에 좀 더 완화가 되면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분야이긴 하겠지만 좀 더 만약 그 주류 영업을 한다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반 음식점에서 다 주류를 판매하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학생이 좀 더 좀 준비를 많이 하고, 그죠? 준비를 많이 하고 입지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독특한 판매 경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경험을 많이 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 학생은 굉장히 좀 세그멘트한 시장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교수님께서 아시는 분 중에 예술 관련 창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있으시다면 어떤 예술 창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예술 관련 창업하는 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창업에 관해 잘 모르고 수업을 들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뭐 제 주변에 예술 분야 창업을 글쎄요 하시는 분은 딱히 생각나는 분은 없네요. 다만 이제 그거와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시회, 그죠? 전시회라든가 전시회 비즈니스, 그다음에 또 판매와 관련된 부분, 그죠? 이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가 이제 제가 전시회에서 본 것 중에는 그 유식한 TV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가상현실, 가상체험. 그래서 미술품, 그러니까 명화죠, 명화. 미술품을 가상현실에서 보는데 굉장히 아주 그 세밀한 명화들을 보여주는 뭐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새로운 기술과 접목된 기존의 이제 전통 비즈니스와 새로운 기술을 융합한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또 가치 창출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학생이 이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답은 아니지만 가상현실, 그죠? 가상현실과 관련된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그런 이제 회사를 최근에 이제 인터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실제 전시회를 가지 않아도 전시회 탁 걸어다니면서 탁 영화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 창업자 그 대표가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그 이제 어떤 화면이 굉장히 촘촘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 그 명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제공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다른 산업과 융합한, 그죠? 융합된 비즈니스 모델을 전개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고, 어쨌든 우리 학생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전시회도 해요. 이런 이제 미술 관련 전시회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좀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학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창업에 대해서 막연했던 게 이제 구체화됐다는 이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이번 그 우리 한 학생의 또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창업 이론과 실무 및 창업 전반에 대해 배우면서 많은 것을 새로 느끼고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창업을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마련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을 경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하는 과정도 의미 있었습니다. 탑재시될 고객층에 대해 고민하고 하나하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고민하면서 창업이란 경험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듯 했습니다. 창업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단계는 아니지만 후에 사업을 고민하게 된다면 이번 학기에 고민하고 직접 작성해 본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대학 창업 과정의 어떤 하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창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 대신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창업에 도전을 했을 때 우리 경희대학교 창업 이론과 실무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활용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보람 있죠. 최근에 이제 그 10년 전 제 수업을 들었던 그 학생이 저한테 이제 블로그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 학생은 이제 호텔에서 근무를 하다가 창업을 1인 기업가로 창업을 해서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다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한번 그 학생을 만나기로 했어요. 어쨌든 이거 바람직하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때 배웠던 것들이 그냥 기억 속에 잊혀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현업에 갔을 때 뭔가 생각이 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질문한 건 뭐냐면 수업 내용과 관련해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거나 구체화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자신 있는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 사업 분야의 확장성이나 전망을 더 고려해 결정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이제 난해한 질문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지금 측면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5년 후, 10년 후 측면에 여러분이 어떤 입장에 놓이게 되느냐에 따라 틀려요. 그죠? 예를 들어서 30대 창업자다, 40대 창업자라, 혹은 50대, 60대 창업자는 또 접근 방법이 틀려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그죠?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고객이죠. 그 다음에 가치 제한이죠.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가시고, 또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채널도 막 가동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세스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뭐 크게 뭐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1인 기업으로, 스몰 기업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그냥 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만 되면 만족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크게 사업을 크게 이끌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사업을 하는데 이게 너무 가치가 훌륭해. 이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고 사업 시장성도 있고 또 많이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 정부에서도 막 정책 자금 지원해 준대.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나는 원래는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좀 작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죠? 이게 또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근데 본인이 이제 어느 수준의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삶을 갖고 갈 거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 시장이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훨씬 커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이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따로 없다. 그 대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이 창업자의 어떤 그 성향, 그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학생은 아주 그 철학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창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마음가짐이나 생각이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창업에 임해야 할지 그리고 창업을 진행하더라도 대표가 되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창업을 진행하게 되면 고객에 대한 가치, 상품에 대한 가치, 매출에 대한 가치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난해한 질문을 저한테 주셨네요. 일단은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고 나서 그죠? 열정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열정, 그죠? 열정. 또 창업학 관련 이제 원서 같은 데는 에너지나 혹은 에네르기라는 표현을 써요. 에네르기. 자, 이 에네르기는 쉽게 말해서 식지 않는 열정이에요. 이런 열정은 없죠. 남녀 간의 어떤 사랑도 식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식지 않은 열정이 바로 창업가가 갖고 있는 에네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창업가는 그 에네르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려면 이제 강력한 동기부여나 가치가 마음속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만약 돈만을 쫓는다면 큰 사업가는 되지 못할 거예요. 장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업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열정과 몰입과 가치 창출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그 자부심, 그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창업가한테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가치, 상품에 대한 가치, 매출의 가치는 이거를 따로 띄워넣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죠? 고객에게 어떤 그 가치 제한, 그죠? 이걸 통해서 당연히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따로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이죠. 그죠? 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 그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객. 이게 만들어지려면 그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수적으로 가치 제한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따로 떼어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좀 더 우선순위를 준다면 고객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학생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한번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볼까요? 현재 코로나 시국에서 창업 현황은 어떤가? 여러분, 창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죠? 뭐 여러분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그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이제 창업 트렌드를 이제 강의를 그 영상으로 남긴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식한 TV에 가면 있어요. 자, 어쨌든 창업이 그죠? 안 되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또 잘 되는 시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눈답니다. 하나는 호황인 기업과 불황인 기업. 또 호황인 사람과 불황인 사람. 자, 여러분들은 호황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혹은 호황인 기업이 되고 싶습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창업의 어떤 그 있어서 위기는 항상 또 기회라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뭐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또 반대로 또 자영업에서 배달 쪽은 또 잘 되죠. 또 뭐 지금 인공지능이나 그렇죠? 또 AR, VR 쪽은 사람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를 올라간다고 그러죠. 또 어떤 데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0년 이상 지속되는 케이스는 뭐 많이 있죠. 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제가 공유해드렸던 자료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창업진흥원에 가보면 그 성공 창업 사례집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거를 이제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만 알면 안 되고 이 사례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이 창업자는 어떻게 지속 가능했을까? 그죠? 기술력인지, 그죠? 아니면 이 사장 그 창업가의 열정인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학 졸업하자마자 창업한 케이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하자마자라는 데 의미를 두지 말자. 창업의 시기는 그죠? 본인이 준비를 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결핍할 때, 그죠? 뭔가 이거를 주변이나 혹은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이제 성숙이 돼서, 그러니까 인큐베이팅이 돼서 지금 당장 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고객들의 어떤 반응이 연결이 됐을 때, 그죠? 반응이 나올 때 이게 창업 시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굳이 우리가 뭐 대학 재학 중이다, 대학 졸업하자마자다, 혹은 뭐 대학 후 5년이다 이렇게 한계 지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학생도 참 질문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주셨어요. 5가지 질문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끝맺은 말로 교수님 한 학기 동안 너무나도 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감사합니다. 후에 창업하게 될 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창업 후에 저한테 연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통한 창업을 시도할 때 프로그래머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제가 이번에 AR, VR 전시회에 갔을 때도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알아보세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아주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용역을 주는 거죠. 아웃소싱을 통해서. 뭐 그게 안 될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결국은 직접 채용을 하든가 플랫폼 아니면 이제 아웃소싱을 통해서 요즘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무역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무역 관련해서 창업한 사람의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발자취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해외 무역은 뭐죠? 코트라, 그죠? 코트라. 여러분 이 학생은 반드시 코트라에 가서 러시아와 관련된 콘텐츠를 찾아보시면 왜 사례가 없겠습니까, 그죠? 또 실제로 그 러시아에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지만 현지에 이제 생활하시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전시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코트라 사이트, 코트라 웹에 가서 그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창업 사례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생각하지 못한 유익한 사례들을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법인을 설립 시에 필요한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 그럼요. 여러분 창업진흥원에 가면 그 1인 법인, 그죠? 1인 창업 관련된 그 웹사이트도 있고요. 뭐 이 부분은 여러분 이 어떤 행정적인 거, 그죠? 행정적인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그런 거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뭐 관련 세금 관련이라든지, 그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이트에 오픈되어 있어요. 뭐 법인 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를 안 해보고 알아보지 않아서 어렵게 느끼지만 직접 충분히 실제 창업에 들어가면 다 서치를 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창업에 있어서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이 카오스 시장에서 생기는 어떤 리스크예요, 리스크. 그죠?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운 거지. 이렇게 이 구조적인 거, 그죠? 뭐 매뉴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얼마든지 학습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어려운 장애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사업에 대한 구상안을 갖고 있죠. 학생한테 시작할 때 어떻게 접근할지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처음부터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배운 게 뭐예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하십시오. 우리 학생 아시겠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잘 활용해서 사업 계획서까지 한번 프로세스를 진행하다 보면 머리가 하얘질 일이 없죠. 고객은 누구인가? 그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건가? 어떤 채널을 활용할 건가? 그래서 고객 관계 유지를 어떻게 할 건가? 수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직접 써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작성하다 보면 머리가 하얘지진 않습니다. 뜻을 맞는 사람과 창업하고 싶을 때 연결고리 되어줄 수 있는 플랫폼이나 커뮤니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사례 같은 부탁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거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다 존재합니다. 왜 없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검증이에요. 검증. 그죠? 검증을 하지 않고서는 같이 사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하다. 그래서 너무 그런 데에 의존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데서부터 한번 찾아보고 혹은 본인이 이런 이제 커뮤니티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 관련된 창업자 커뮤니티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면 거기에 관련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실제 또 이런 그 경험을 한 CEO들의 사례를 통해서 이 학생은 관련된 유익한 사례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학년 학생이 질문을 해주는데 역시 1학년 학생답게 아주 신선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창업을 시작하는 적절한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창업에 대해 아는 지식도 많지 않고 창업에 대해서 배운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창업의 꿈도 확실하게 가져본 적 없지만 나중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할 텐데 아직 저에게는 창업이 막연하게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창업이 쉬우면 누구나 다 창업하게요.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창업을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미 이제 제가 Q&A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학습을 하세요. 학습, 그죠? 그래서
창업 관련된 학습, 뭐 마케팅,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 네트워킹, 혹은 현장 경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수반하시면서 어떤 또 전시회 같은 데 자주 가시고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확신이 든다든가 또 관련된 어떤 파트너들이 생긴다든지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자금 여력도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든지 그죠? 어떤 틈새 가치 제한에 대한 부분, 가치 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신이 생긴다면 그때 이제 시도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아는 뭐 직접적으로 알지는 않지만 이제 SNS를 통해서 어떤 분이 있는데 창업을 이제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 나중에 이분이 창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거는 어떤 순간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그 접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해서 사람을 구성하고 또 투자자를 만나고 해서 이제 창업에 지금 도전해서 하고 계신 분도 봤어요. 이번에 이제 기업 생활을 쭉 하시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제 귀촌을 하다가 거기 귀촌하다가 이제 갑자기 창업을 한 사례인데 어쨌든 이런 딱히 시기를 정할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열정을 일깨울 때 이때 이제 하는 게 이제 창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공동 창업이나 이런 창업에 대한 커뮤니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네요. 자, 이 학생 이제 질문을 보면 동업자를 찾거나 비슷한 종류의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협력을 하고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나 카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제 창업진흥원 사이트에 가서 거기에 뜨는 공지들을 좀 잘 보세요. 그러면 뭐 창업 경진대회도 하고 그죠? 또 창업 관련된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 혹은 사례들 많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최근에 만난다는 창업자는 여성 창업자인데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뭐 이런데 이제 선정이 되면 교육을 해줘요. 창업진흥원에서. 그래서 교육 네트워크를 좀 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이제 카페를 통해서 만나기보다는 뭔가 어느 정도 좀 일정 수준, 예를 들어서 창업을 했거나 혹은 확실하게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교육, 그래서 정부 지원 교육이라든지 혹은 학교에서 하는 이런 창업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나는 게 좀 어느 정도 검증도 되고 서로 시너지가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번에 이제 한 학생은 아주 장문의 편지 비슷한 그런 이제 Q&A를 이제 보내주셨어요.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창업의 실질적인 면에 대한 많은 부분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래 창업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창업만큼은 제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대학교에 진학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누군가의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이 진로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로로 삼은 예술 분야에서 새롭게 창업하는 분을 옆에서 보다 보니 창업이야말로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는데 예술 분야 창업은 사실 전문성 혹은 일종의 안목이 필요하고 인맥이나 깊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누구나 좀 무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유식업 계열을 비즈니스 모델로 설정하여 한 학기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좋아하는 것들로 꾸며놓은 공간에 사람을 초대하여 그와 어울리는 요리를 대접하는 것을 로망이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창업을 원하는 입장이라면 이번 학기 수업 내용이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상권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훨씬 유익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창업의 큰 뜻을 갖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창업을 한다면 이번 학기에 들은 수업 자료를 활용하여 현실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실제로 창업을 한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을 정도로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이 예술 분야 전공 학생인데
도움이 됐다니까 제가 아주 보람이 있습니다. 소감으로만 내용을 채운 것으로 아실 수 있듯이 질문을 할 만한 주제가 크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창업을 실행에 옮기는 방법을 알 수 있었던 것만으로 제가 이 수업을 듣게 된 목적은 충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식업이나 판매업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제가 막연하게나마라도 생각하고 있던 예술 분야 창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쉬웠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업종이 있는 만큼 가장 일반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요식업 판매업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유익한 내용으로 수업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요. 우리 학생의 어떤 이런 그 메시지, 그죠? 그런 게 제가 이 창업 이론과 실무를 진행하는 담당 교수로서 굉장히 보람을 가지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이 지금 당장은 아닌 게 맞죠. 창업을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혹은 주변에 이런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런 학생들에게 이런 수업도 있다. 이런 거를 공유를 해준다고 평가를 해준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람이네요. 어쨌든 우리 학생 수업 내용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 아주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창업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창업 자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 뭐 내부에서 얻을 것이냐, 외부에서 얻을 것이냐 구분할 수 있겠죠. 내부라는 거는 자기 자금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은 이제 저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외부에서 얻겠다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가치를 항상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어떤 채널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또 학습을 하고 네트워킹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전공이 명확하고 나중에 이제 또 얼마든지 독립 자영업자로 편입될 수 있는 직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항상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관련 업계 또 선배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잘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 창업 자금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어떤 기술성이라든가 가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시면서 아직 학생이고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뭐 지금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학생은 어쨌든 열심히 이제 학업하시고 또 선후배 간에 네트워킹을 잘 하시고 또 관련 뭐 세미나라든지 그런 거 참석해 보시면서 정보를 좀 획득해 보시는 게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생도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창업을 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뭐 리스크죠, 리스크. 창업은 리스크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자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환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매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내가 취약하다면 창업을 안 하는 게 낫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견딜 수 있는 어떤 인적 내공이 좀 갖춰졌다면 뭐 한번 도전을 해볼 가치도 있는 거고요. 결국 이제 가장 흔한 이제 문제점과 해결 방법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이제 잘 헤쳐나갈 것인가. 결국 이 창업자는, 경영자는 쉽게 말해서 이 심리 상담가도 돼야 되고 카운슬러도 돼야 되고 어떤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부여가도 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적재적소의 사람을 구분해서 해주는 역할도 좀 필요하고요. 이 학생은 메시지까지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다섯 가지 질문을 보냈네요. 첫 번째,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화제성이 높은데 친환경적인 창업 아이템이나 운영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창업진흥원에 가면 에코산업, 에코스타트업 진흥 정책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재생 리사이클링 비즈니스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산업에 대한 카테고리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 학생은 꼭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어디입니까? 창업진흥원의 에코 스타트업 지원 정책. 자, 두 번째,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올해 가장 좋은 창업 아이템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창업 아이템은 뭐예요? 나한테 맞아야 돼, 나한테. 자, 이 민유식이라는 사람한테 맞는 아이템이 있고, 우리 이 학생에 맞는, 우리 허 학생에 맞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없다. 결국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 아이템이죠. 고객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신속하게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시겠죠? 그거를 우리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통사고 났을 때 현장에서 해결 안 하면 나중에 막 사람이 변심하고 그래서 뭐 더 요구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불만을 갖고 떠나지 않게끔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서울 내에서 창업을 할 경우 어디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래서 자 이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지와 아이템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떤 아이템을 어떤 장소에서 할지. 그래서 여러분들 상공분석 툴을 가지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학기 잘 이끌어 너무 감사합니다. 수업해 주신 내용 중에 꼭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미래 창업가들의 전화는 메시지입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될 거. 뭐 저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이 한번 리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고객과 관련된 부분은 항상 우리가 창업가 입장에서는 염두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모든 학생들의 Q&A 그 질문을 한 학생들에 대한 내용을 2시간 동안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2시간 걸리겠다. 자, 마지막 학생의 질문입니다. 국내 창업과 해외 창업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해외 진출은 많이 어려운가요? 해외 창업하는 위해서는 국내 창업 후 해외 창업 가야 하나요? 해외 창업 시 창업 경로. 자, 이거 관련된 이제 그 일단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 정책 중에 이제 창업진흥원이나 혹은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그 해외 창업을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조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결국 이제 고객을 누구로 할 거냐에 따라서 국내 창업이냐 해외 창업이냐, 그다음에 이제 확장성 부분, 그죠? 지원 부분,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염두를 해두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국내에서도 힘든데 해외는 쉬울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결국 어느 정도 우리는 이제 초기 창업할 때 항상 해외 진출을 염두를 해두는 게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의 어떤 좀 안정 인큐베이팅 단계를 거쳐서 해외 그 관련된 지원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해외 투자자를 모은다든가 해외 마케팅을 한다든가 뭐 혹은 해외 사무실 거점을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업진흥원의 그 공지되어 있는 해외 창업 관련 지원 정책들을 잘 활용하면서 하면 그 해외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창업이다, 해외 창업이다. 결국 이제 창업은 따로 뛰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의 어떤 안정된 비즈니스 모델을 해외에서 런칭할 수도 있고, 혹은 해외에서 시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 갖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호 교류적인 측면이 있거지. 이거를 딱 구분해서 칼 자르듯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이제 본인 창업자 여건에 따라서 국내 창업이 용이하다면 국내에서 시작을 해서 해외 진출을 하든가, 혹은 뭐 해외 창업 쪽이 더 용이하다면 해외 창업을 시작해서 국내 쪽으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폭넓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우리 그 학생들의 내용들을 쭉 Q&A도 짧게 했지만 2시간이나 걸리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창업 이론과 실무를 여러분들 열심히 수강해 주시고 또 좋은 피드백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다음 학기도 진행이 됩니다만 대면이 될지 비대면이 될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이번 학기 수업이 도움이 되면 다른 학생들한테도 이런 창업 관련된 수업이 있다는 것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두 건강하시고 캠퍼스에서 다시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